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모두 자신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되도 않는 자신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모두 너무나 똑똑하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꾸며진 거짓말들은 언젠가 발각되기 마련이죠. 여기 No, no, no. Where did you go with her? I know you're not that cruel inside. I'm begging you, Lee. Just tell us. 자백을 구걸하는 경찰을 내려다보는 이 남자도 눈앞의 경찰들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2일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다니엘 골드는 이른 저녁 딸 사바나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다름이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한테 내가 멋진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떠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난 그를 정말 사랑하고 오늘 떠날 예정이에요.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다니엘과 그의 아내 샤론은 패닉에 빠졌죠. 사바나는 약 1시간 전에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사바나의 오빠인 크리스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거기엔 사바나가 일을 그만둔 뒤 남자친구와 함께 떠날 예정이며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불평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바나가 말한 이런 일이란 바로 잭슨빌에 있는 체인 레스토랑인 본피쉬 그릴에서 서버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사바나가 레스토랑 일을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바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족들에게 문자 한 통만 달랑 남긴 채 사라질 리 없었죠. 그녀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4년 전 어려서부터 예술과 운동을 좋아하던 사바나에게 예술대학교를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불행히도 어머니인 샤론에게서 암이 발견됐죠. 그때 사바나는 예술학교를 포기하고 집에서 샤론을 간병했고 그 덕분에 샤론은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바나가 가족을 뒤로 한 채 고작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와 야반도주를 하듯 떠나버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죠. 사바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신한 가족들은 곧장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잭슨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피쉬 그릴에 도착했을 때 가족을 기다리는 건 사바나의 자가용뿐. 차는 레스토랑 주차장에 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 지갑과 신분증과 같은 소지품이 그대로 발견됐죠. 보이지 않는 건 사바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좌측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다는 거였죠. 샤론과 다니엘은 타이어를 보자마자 사바나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바나는 전날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이었죠. 동시에 대체 사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타이어에 펑크까지 났을까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바나와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엔 그녀의 SNS 계정까지 닫히게 됐죠. 그녀의 가족은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실종자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사바나를 아끼는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동원돼 수색 작업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던 중 경찰은 한 CCTV 영상을 입수하게 됐죠. 그건 사바나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레스토랑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8월 2일 녹화 영상을 확인했을 때 아직 펑크가 나지 않은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사바나가 찍혀 있었죠. 사바나는 부모님 집을 나섰을 때처럼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녀가 향한 곳은 레스토랑이 아닌 주차장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이었죠. 사바나가 가까이 가자 회색 차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분 동안 운전석에 앉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사바나는 운전석 쪽에서 멀어져 조수석에 탑승했죠. 그때 사바나가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끔찍한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한참을 덜컹거렸죠. 그리고 마침내 요동이 멈췄을 때 차에서 내린 건 사바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사람이 바로 사바나의 부모님에게 그들의 딸인 척 문자를 보냈다는 거였죠.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 잭슨빌에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실종자는 21살의 사바나 골드였는데 그녀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긴 했지만 정작 일하는 레스토랑에 나타나진 않았고 가족은 사바나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죠. 그건 평소 사바나의 성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절차가 전부 엉망이었어요.
제게 사건을 의뢰한 사바나의 아버지인 다니엘 골드는 오타투 성인 문자가 평소 사바나답지 않다고 덧붙였죠. 확실히 이전에 사바나가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와 실종 당시 보낸 메시지 내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바나 대신 문자를 보낸 거라면 목적은 가족들이 사바나를 찾지 않게 하려는 거였겠죠. 일단 저는 사실관계와 혹시 실종 전 사바나가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눈에 띌 만한 진술을 하는 이는 없었지만 레스토랑의 매니저이자 셰프인 리 로다르테는 지난 3, 4일간 사바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죠. 혹시 그 당시 사바나의 심경이 무슨 변화가 생겨서 사바나가 결근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사바나는 실종 당일 확실히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플로리다 경찰 측이 입수한 한 CCTV에서도 남아있었는데요. 8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사바나는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로부터 1시간 15분 뒤에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사바나가 문자를 보내기 전 수상한 차량을 타는 것도 함께 찍혀 있었는데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결과 사바나는 그 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그 차의 주인이 사바나의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 사랑하는 남자이고 두 사람이 그대로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무려 15분간 위태롭게 흔들렸다는 거였죠. 심지어 CCTV에서 확인된 건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바나가 탄 조수석 쪽의 문이 3번이나 열렸다 닫혔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바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치 차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나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고 사바나가 그 안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끝내 붙잡혔을 수도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죠. 저희는 그 회색 차량의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건 사바나를 태우고 사라진 차의 주인이 바로 레스토랑의 매니저 리 로다르테라는 거였죠. 그는 처음 진술에서 사바나를 3, 4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했었고 사바나가 사라진 뒤 그녀의 가족을 도와 실종 전달을 뿌리는 걸 도울 정도로 그녀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몇 개월 정도 전부터 사바나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죠. 사바나의 친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사바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했고 심지어 사바나의 어머니인 샤론은 얼마 전 사바나가 로다르테를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지만 로다르테가 당일에 약속을 취소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사바나와의 관계와 실종 당일 그녀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를 만나기 전 더 자세하게 리 로다르테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28세의 로다르테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본피쉬 그릴에서 약 3년간 일을 해온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로다르테에 대한 특이한 이력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의 가족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건 그의 동생인 26살의 엠버 카마릴로가 2016년에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로다르테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저희는 신문을 위해 곧장 그를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 들어온 로다르테는 겉보기엔 침착해 보였고 질문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바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죠. 그런데 I've known her obviously since she started working there. I would say probably about 8 months ago or so. We started hanging out outside of work. And at the time I had a girlfriend. But kind of, we kind of connected, me and Savannah. So we hung out a little bit here and there. Got pretty close. We come from, I guess, somewhat similar backgrounds, I guess you should say. 로다르테에겐 이미 6년 정도 교제를 해온 연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다르테의 전 여자친구였던 첼시는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직원이었는데 사바나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헤어졌지만 그는 바람을 피운 것을 인정하긴 했죠. 하지만 로다르테는 최근 사바나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엔 로다르테의 오래된 연인 외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하고 있는 본피쉬 그릴에선 사내 연애를 금지하고 있었고 만약 이 사실을 레스토랑 측에서 알게 된다면 승진에 지장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엔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로다르테가 사바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건 그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She started using drugs a lot. 바로 사바나가 약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로다르테는 그녀와 함께 몇 번 약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얼마 후 사바나와 약물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의 관계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I saw Savannah at work and she looked healthy again. 사바나는 로다르테에게 자신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약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렇게 로다르테는 다시 사바나와 예전처럼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일 외에 사적으로 만나면서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런데 하루는 사바나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녀가 다시 약을 사왔고 부모님이 약물 남용을 했던 기억이 있던 로다르테는 그녀에게 이별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나쁜 기억들이 떠올라 두려우니 다시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말이죠. 그러자 사바나는 그런 로다르테의 통보를 의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다신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얼마 뒤 사바나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I heard that she has been basically telling a lot of people at work that we hooked up a bunch, like a couple days before that, and that she was going to like tell about the whole situation, you know, try to get me fired. And why would that get you fired? Well, I'm a manager and she's an employee. People, I guess, that she was out with that work at the restaurant that we were having and, you know, hooking up and stuff like that, and that I was her boyfriend and this and that. 로다르테는 앙심을 품고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려는 사바나에게 분노를 느꼈다고 했죠. So I met her in the parking lot at Bonefish Wednesday afternoon. 드디어 그는 실종 당일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난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I was like, I heard you've been saying some things about me and you continuing to hang out, and you know that we're boyfriend and girlfriend. And she asked me, she said, can I come sit in the car because I just did some hair. 로다르테는 사바나를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선 안 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니 그만하자고 말이죠. 그러다가 감정이 격양이 됐고 사바나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차에서 내려 그녀의 차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And she said, fuck you, you know, you're a piece of shit. And I said, she said she's gonna keep talking, you know, telling lies and stuff. 로다르테는 사바나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사바나는 로다르테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휴대폰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며 로다르테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주차를 했고 사바나의 차는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parked here, to the left of the 5-star ATM. Okay. Yeah. And I was parked here. 그는 진술을 꽤나 상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조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것 같았죠. And it looked like she was either texting or calling somebody. 거기다가 사바나가 실종 당일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낸 시각과 근접한 시간에 문자 보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만난 시각과 사바나가 문자를 보낸 시각의 타임라인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다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들을 전부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Ford pickup, green, drove past me and around, and she got in. 사바나가 차에서 내린 뒤 녹색 픽업 트럭이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건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초반에 진행됐던 인터뷰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처음 보는 차를 타고 사라진 장면을 봤다면 당연히 경찰에 알리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로다르테의 증언은 너무나 뜬금없었고 오히려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다르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주차장을 찍은 CCTV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죠.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주차장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는 유력한 용의자였고 자신의 차에서 사바나가 내리지 않는 모습이 찍힌 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면 그는 더 대담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로다르테는 존재하지도 않는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는 그 트럭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So could you see who the person in the truck was? The truck had fairly tinted windows. I saw a baseball cap. Yeah. 그에게 이전에도 그 트럭을 봤냐고 묻자 그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렇지만 사바나가 차의 주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 저희는 로다르테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지금에 와서 말하는지 말이죠. 그러자 로다르테는 And I regret obviously not saying anything before. I talked to Chelsea and she said you need to tell them what you know. 이번엔 경찰에게 말하기 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첼시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첼시에게 언제 그 이야기를 했냐고 묻자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물고 늘어질수록 그는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Let's start being honest. She never got out of your back seat, Lee. I wasn't there.
But a video camera caught it. Tell me what happened. 그리고 이제는 이 끝도 없는 거짓말들을 끝낼 때였고 그날의 상황이 모두 찍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로다르테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사바나가 로다르테의 차에서 내리지 않는 걸 확인했고 그 상태로 그가 운전을 해 주차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하자 로다르테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저희는 로다르테가 심적으로 궁지에 몰려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을 마시거나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고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었죠. 그런 로다르테를 흔들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의 죄책감을 쉬지 않고 자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바나를 찾고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No, she was upset. She tried to stab me. I stabbed her. 감정적으로 격양된 사바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로다르테는 그런 그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바나가 진정이 됐을 때 차를 몰아 주차장을 떠났지만 사바나는 계속해서 로다르테를 때리면서 공격했다고 했죠. She wouldn't stop and I'd squeeze back. Just her pop. 차 안에서는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고 로다르테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바나에게서 방어하기 위해 그녀를 붙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펑 하는 소리는 바로 사바나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죠. 로다르테는 모든 게 그녀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고 했고 곧 사바나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백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잭슨빌 웨스트사이드 호수였죠. 그렇게 사바나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사바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분명 모든 걸 포기하고 자백을 했던 로다르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로다르테의 남은 거짓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바나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는 거였는데 추가 조사 결과 그는 그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펑크를 낸 것이 아닌 이미 몸싸움이 일어나고 사바나를 살해한 뒤에 차에서 내려 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거였죠. 여기서 그에겐 충분히 실종 사건의 증거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다르테는 타이어에 구멍을 낸 뒤에 다시 차에 탔고 옆자리에 목이 부러진 사바나를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죠. 놀랍게도 그는 처음에 시신을 불태워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 있는 화덕에 사바나의 시신을 넣고 태워 영원히 잡히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 하나를 통째로 불태우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다시 사바나를 화덕에서 꺼낸 뒤 하루 동안 집에서 방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사바나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태우고 자신이 종종 낚시를 하던 곳으로 가서 그대로 호수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건진 사바나의 몸엔 끔찍한 화상 자국들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가 했던 나머지 거짓말은 바로 사바나가 약물을 남용했다는 그의 증언이었는데요. 호수에서 건진 사바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사바나의 몸에선 어떠한 약물의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로다르테는 분명 실종 당일 주차장에서 사바나를 만났을 때 그녀가 약을 했으니 차에 탄 뒤에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바나의 몸에는 당일 사용했다는 약물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사바나의 몸은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로다르테는 피해자인 사바나를 난폭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그녀가 약물을 남용했다는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렇게 자백 내용에서도 그의 거짓말이 밝혀지자 사바나가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했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에서 증거 조작과 시체 훼손 그리고 살인으로 기소된 로다르테는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긴 재판 끝에 2021년 2월 그는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바나의 시신을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생전 좋아했던 잭슨빌의 공원에서 사바나에게 작별을 구하는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그곳엔 그녀를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했죠. 뿐만 아니라 사바나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손님들까지 찾아와 그녀의 명복을 빌었는데 이걸로만 봐도 사바나가 평소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다르테는 그런 사바나를 살해했고 그 뒤에도 그녀가 약물을 남용했고 난폭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자신의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거짓말로 그가 저지른 일에서 도망칠 수 없었죠. 로다르테는 자백을 마친 뒤 신문실에 혼자 남아서 범행을 후회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부디 이 모습이 그저 곧 감옥에 갈 자신의 처지를 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서 보여준 모습이길 바랍니다.